안녕하십니까. 태지코인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 대한민국의 아파트,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 값이 오른다, 난리 났다. 그래서 대출을 줘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시죠. 제가 있는 이곳은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 바로 맞은편이 그 문제에 12,000세대 이상의 둔촌중흥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직전에 열심히 공사하는 중이고, 강동구하고 송파구는 가까워서 송파에 헬로우시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신규로 막 분양할 때는 분양 가격이 한 6억, 8억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4억대였는데 지금은 한 20억대가 이렇게 되고 있죠. 놀랄 노자, 기절할 기자이겠죠. 자, 유튜버를 보시면 어떤 유튜버들은 폭락한다, 또 어떤 유튜버들은 폭등한다. 왜 이렇게 말이 많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한다고 하는 유튜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일 신고가가 속출을 할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갭 투자가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 이유는 갭 투자가 주범이다.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말이 많죠. 자,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일 신고가로 나와 있는 그 지역 중에 강남, 반포 이런 데는 뭐 30억, 50억, 60억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은 토지 허가 구역이라서 그 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약정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 하고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실입주를 해야 하니까 갭 투자건 전세 보증금이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는 왜 오를까? 압구정동이나 잠시나 반포는 토지 허가 구역이라서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데, 본인이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대출도 별로 필요 없겠죠? 왜?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왜 오를까? 갭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데도 불구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리그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해서 갭 투자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대출 정책을 줄여드리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아닌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국민과 일반 국민이 아닌 것이 뭘까요? 돈으로 판단하기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뭐 30억, 50억, 60억 이런 거는 뭐 꿈도 못 꾸고, 뭐 정부에서 얘기했던 9억이란 종부세,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냐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냐, 요 기준을 따졌을 때 서울 시내에서 9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요 아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강남구, 뭐 광진구, 뭐 30억, 60억, 마포구 이런 것들은 9억 원은커녕 훨씬 훌쩍 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제껴놓고 왜 그렇게 갭 투자가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갭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갭 투자가 먼저냐 전세 가격이 먼저냐, 요거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갭 투자가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판단하신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강남구, 압구정동, 반포 이런 데는 갭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하고는 이게 상반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는 것이 주범이다. 무슨 주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주범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국민은행, KB국민은행에서도 1주택자인 사람이, 이미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다가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요게 주담대, 좀 줄여서 주담대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차별,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할 때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신용대출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봐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은행이 상환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자력, 재력, 소득에 관한 능력,
이런 것을 봐서 심사를 해야지. 네가 집이 한 채 있어? 근데 또 집을 한 채 살려고 해? 그럼 대출 안 돼. 이거는 은행의 심사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와. 안 해줄 거야. 이게 은행의 심사 기준에 맞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원래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직장을 다녀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한 채를 사고 있는데 뭐 자기 자식이나 어떤 다른 형제들이나 또 아니면 또 하나 어떤 목적으로 또 하나 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돼. 너 투기 세력이야. 그러니까 대출주지 못해줘. 그래서 막는 것. 요런 게 바로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정책들이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하고 나뉘는데 무주택자, 다시 말해서 집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뭐랄까 이미지가 불쌍해, 돈이 없어, 이게 지금 아니에요. 무주택자들은 자산, 거기다가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무주택자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주변에도 많아요. 집 안 살래요. 집 사면 뭐해요? 대출 이자만 내고.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생고생하기 싫어요. 그래서 맨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 많아요. 다시 말해서 무주택자 이꼬로 돈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무주택자는 다시 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채권에다 투자를 하든지 비트코인을 사든지 이렇게 펀딩을 하든지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무주택자이지 무주택자 이꼬로 돈 없는 사람 이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주택자는 주택에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그렇게 빈곤 이런 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단지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다가 무슨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느냐, 그게 은행 심사에 맞느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야지 주택이 있으니까 안 돼, 이게 은행 심사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랬는지 여론에 의해서 그랬는지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은행, 국민은행, K뱅크 이런 데서 다 대출을 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오는 게 주택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처음에는 제가 갭 투자냐 아니냐 이게 요거에 대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냐 아니냐를 말씀드렸고 갭 투자,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이 역차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내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재산세 내는 부담률이 세계 2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2위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집이 없는 사람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은 1%대 세금을 내지만 9억 이상의 주택을 사더라도 3%대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2주택자, 3주택자 이런 사람은 세금 자체가 12%, 13%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재산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세계 2위인데 그럼 1위는 어디냐? 1위는 캐나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세금 내는 게 취등록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까지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까지 계산을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일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정책들, 갭 투자하지 마라, 전세보증 대출하지 마라, 1가구 이상이면 대출 자체를 안 해주겠다, 그리고 그래도 네가 산다고 세금 많이 내, 이런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너무 분양할 때 네 마음대로 분양하지 마,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고, 그리고 분양가를 책정했어? 그거 내역 좀 공개해봐. 너 너무 툭 치는 거 아니야? 그 분양가에 대한 내역 공개. 그리고 아무데나 사지 마. 토지 허가구역. 지금 제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토지 허가구역.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탓 하시는 분,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누군가 무슨 원인을 찾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택자 때문이야, 갭 투자 때문이야, 대출을 해주는 은행 때문이야, 이렇게 어떤 누구 때문이야 라는 탓을 해야겠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제껴놓고 전부 다 결론은 전세보증금하고 월세보증금이 금액이 올라가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책에 의해서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매매가, 대출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축소가 되겠죠? 매매에 대한 대출이 축소가 되면 매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매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도 뭐 아무나 못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들어가려는 사람도 축소가 되겠죠. 그럼 매매도 축소되고 전세보증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매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매매 수요가 감소하니까 집 못 사겠네? 그럼 나 전세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전세 수요로 들어가랬더니 전세 대출도 안 된다. 그래? 그럼 월세 살아야겠다. 그러면 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월세 가격이 상승하려고 하는데, 야, 월세 되는 것보다는 전세 들어가기 더 싸. 그래서 다시 전세 들어가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전세보증금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세보증금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갭투자가 다시 또 되겠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런 고리에 고리를 꼬무는 이런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매를 취득하는 방법, 또 경매보다도 금매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강동구, 송파구,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그리고 송파구의 헬로우시티,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금매로 주택을 구입한 한강뷰가 보이는, 금매로 구입했던 그런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개념을 아시면 좋겠고, 뭐 오른다더라, 뭐 내린다더라, 이렇게 싸움하기는 싫어요. 현재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경매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금매로 구매를 해서 경매보다 더 싼 금매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실제 투자 사례를 한번 보이도록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보이려고 하는 그 지역은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고, 42평 아파트를 금매로 구입을 했고 한강뷰가 보이는 겁니다. 어디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테니까. 여하튼 서울시에 42평대에 금매로 구입을 했고,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10억 원 넘지 않는 금액으로 금매로 구입을 했다.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 파크 아파트는 20, 30억 하고, 송파 헬리오시티도 20억대를 하는데, 제가 구입한 것은 서울시에 있는 한강뷰 40평대 아파트인데 10억 원 미만으로 금매를 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고, 요 후반부에는 영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주권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오늘 현장을 또 찍으려고 왔습니다. 한창 공사 중에 있죠.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번 연도 11월 달 정도에는 오픈을 입주를 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굉장히 공사가 막바지 공사를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자동차를 타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흔들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000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원래도 분주했지만 더 분주하다. 말이 12000세대지 한 세대당 4명이 입주를 한다 그러면 거의 한 6만 명 가까운 인구가 화딱 들어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어 근처에 있는 이 상가들이 권리금과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점심때는 식당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려야 하는, 웨이팅을 해야 하는 그런 지금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저 세대수가 다 입주를 하면 밥을 못 먹을 것 같다. 차라리 도시락을 싸와야 되지 않냐. 요런 고민도 살짝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안에도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계속 공사 중입니다. 조경 보이시죠? 인부님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아파트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제가 부동산에서 받아온 건데 요걸 한번 보시죠. 2024년도 9월 9일을 기준으로 그 표를 보시면 25평형, 34평형, 37평형, 43평형, 50평에 대한 매매 가격이 있고 오른쪽 보면 전세 시세가 14평, 18평, 22평, 25평, 33평 쭉 이렇게 있는데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매매 가격인 경우 25평은 뭐 17억 정도, 34평형은 24억 전후, 37평형은 뭐 23억 정도, 큰 평수인 43평은 뭐 27억, 28억, 29억 정도가 있고요. 전세 가격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2평형 같은 경우는 6억에서 6억 5천, 25평은 7억에서 8억, 34평은 8억 5천에서 10억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9월 9일 날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올림픽파크 포레어 안쪽 들어가서 공사하시는, 막바지 공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영상 끝나고 이거하고 빗대어서 송파구에 있는 헬로시티를 한번 가볼 건데, 왜 헬로시티를 왜 가냐? 제가 그 헬로시티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너무 성냥깡처럼 닥치닥치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준공 나자마자 제 기억에는 그게 초창기에 6억인가 8억인가 그랬는데 저게 무슨 6억이냐 8억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전세 가격도 뭐 4억 5천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송파 관련시대가 20억대가 넘겠죠. 당연히 거기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보이는 곳이 송파 헬로시티입니다. 여기도 꽤 세대수가 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입주할 때 시기에는 전세보증금이 4억 5천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10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대단지 아파트고 송파구에 이제 대장주에 해당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4년 전, 5년 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 헬로시티처럼 바로 옆에 있는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 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은 서울이고 아파트고 대단지고 지하철에서 가깝고 신축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요 영상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강뷰에 있는 42평을 경매가 아닌 금매로 잡았다 라는 것을 비교 평가해 드리면서 시세하고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켜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고 신축이니까 20억짜리, 30억짜리가 좋냐? 아니면 약간 구축이라 할지라도 대형 평수고 한강뷰가 바로 보이는 아파트가 좋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비교 평가해드리고 싶은데 10억 미만으로 급매로 잡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것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 좋아, 그렇게 해서 20억대 30억대를 구입할 거냐, 아니면 내 능력에 맞는 것을 구입해서 가능하면 역세권의 한강뷰도 보이는 구축이지만 대형평수 한강뷰를 급매로 잡는 것이 좋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한강뷰 야경. 저 밑에는 하천.